여기서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리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alloc init을 해서 nstring을 alloc init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겠죠. alloc과 new와 copy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메모리를 릴리즈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팅에 담고 난 뒤에 이 그리팅을 라벨의 텍스트에 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팅을 릴리즈 해주고 있죠. 라벨에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세 가지 클래스가 텍스트 필드와 라벨과 스트링 세 가지 클래스가 각기 다른 클래스죠. 그죠? 각기 다른 클래스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텍스트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또한 라벨 역시도 라벨이라고 하는 라벨이라고 인스턴스를 생산해낸 클래스죠. 그 클래스에도 역시 텍스트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스턴스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값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많이 읽는 거죠. 그 네임 스트링 자체는 ns 스트링의 인스턴스죠. 그죠? ns 스트링의 인스턴스니까 이 length라고 하는 동사는 ns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구나 메소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임 스트링의 길이가 0일 경우에는 그 네임 스트링에다가 world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열을 담아라 말이 되죠. 제로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 문장이 수행되겠죠. 아래 문장 얘기 nsstring if 문장이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밑에 동사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동사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인 구성을 우리가 대충 살펴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와 라벨 스트링 세 가지는 인스턴스 변수들이니까 인스턴스와 함께 수명을 함께 하죠. 해당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이 인스턴스가 뭐죠? myViewController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잖아요. 이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신체 발부, 팔다리 어깨 머리가 인스턴스 변수들이잖아요. 그 변수들도 함께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릴리즈 되면서 마지막으로 슈퍼 클래스의 디얼로그도 호출하면서 메모리를 깔끔하게 지우게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사실이죠. 인스턴스 변수들이 사라지고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가 사라지면서 변수들도 같이 데리고 메모리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IB 액션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IB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울렛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은 관계죠.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인데 그러한 관계를 인터페이스 필드에서 형성하겠다는 것이 IB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액션은 동작입니다. 동작인데 이건 역시도 인터페이스 필드에서 이 동작을 호출하겠다. 호출하는 메커니즘을 작성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인터페이스 필드를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ViewController니까 당연히 인터페이스 필드는 myViewController.xib 파일을 열어야겠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 필드입니다. 지금 상에는 그림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파일즈 오너를 보죠. 파일즈 오너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는 현재 마우스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트랙패드로 클릭을 했습니다만 하면은 지금 아울렛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라벨하고 텍스트 필드 이 두 가지의 아울렛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뷰라고 하는 아울렛도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뷰는 이거는 우리가 못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건 IB 아울렛이 붙어 있던 변수가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던 변수죠. 이것은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UI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가 뷰고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세 가지 변수가 있었죠. 라벨과 텍스트 필드와 스트링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트링은 안 보이죠. 스트링은 안 보이고 라벨과 텍스트 필드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라벨과 텍스트 필드 앞에만 IB 아울렛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표시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IB 아울렛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만 이렇게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근데 뷰 같은 경우는 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가 하면 지금 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이 보이죠? 화면에서. 이게 뷰입니다. 그죠? 뷰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오른손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뷰라고 하는 레퍼런싱 아울렛이 해가지고 레퍼런싱 아울렛은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었죠.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파일즈 오너이고, 그죠? 이 파일즈 오너가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 자기 이 자신을 뷰라고 하는 자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퍼런싱 아울렛입니다. 그리고 액션도 하나 있었죠? 잊어먹고 있었네. 보니까 파일 존을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리시브드 액션즈라고 되어 있죠. 리시브드 액션즈에서 체인지 그리팅, 우리 조금 전에 봤던 IB 액션 태그가 붙어 있던 체인지 그리팅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메소드들도 두 가지가 됐었잖아요. 디얼로그도 있었고 다른 거 다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죠.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은 IB 액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B 액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는 메소드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오브젝트들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인터페이스 빌드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오브젝트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니까 이게 지금 텍스트 필드 클래스 UI 텍스트 필드의 인스턴스인 텍스트 필드, UI 라벨의 인스턴스인 라벨, nString의 인스턴스인 스트링, 이 세 가지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UI 텍스트 필드와 UI 라벨만 이렇게 IB 아울렛을 지정해 놨잖아요. 이 IB 아울렛을 지정해 놨다는 것은 이 클래스의 변수 값들, 그죠? 그 변수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오브젝트든지 다 값을 밸류를 지닌다 그랬죠. 프리미티브 데이터. 그 값을 할당하는 것을 코딩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시각적으로 할당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각적으로 한번 할당해 볼까요? 방법은 자, 간단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창을 열죠. 창을 열고 밑에 있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오브젝트 키를 누르면은 지금 오브젝트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이게 오브젝트 키입니다. 그죠?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고 뜨고 있죠. 옆에 있는 건 코드 스니펫이고 옆에 있는 건 이제 템플릿인데 각각 이 두 가지의 용도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 오브젝트만 살펴보자. 여기 써보면은 라벨이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이니까 이 라벨을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을 방식으로 가져다 두면 됩니다. 그럼 라벨이 하나 왔죠. 그리고 텍스트 필드도 보이네. 보이니까 그래도 가져와서 두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도 보이네요. 버튼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두면 됩니다. 근데 찾는 게 없다. 찾는 게 없으면은 밑에 이 부분 있죠? 찾기,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버튼이면 버튼. 그죠? 버튼을 하면은 자, 버튼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세 가지 오브젝트를 뷰 오브젝트 위에다 지금 둔 거예요. 그죠? 텍스트 필드를 두고 다음에 라벨도 두고 있고 그리고 버튼도 하나 두고 있죠.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정을 하는데 보면 위드스하고 폭들 값들이 다 나타나죠.
중앙에 맞추면 이렇게 파란 선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정리를 했습니다. 버튼도 세 가지를 정리할. 보기 좋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뒀죠.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 값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클래스가 UI 텍스트 필드죠. 지금 이 녀석입니다. UI 텍스트 필드이고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연결은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지금 동그라미가 다 비어 있죠. 비어 있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보니까 X축과 Y축의 좌표 나타나죠. 우리가 이걸 옮기면 옮길수록 X축, Y축 좌표값이 다 달라지죠. 자, 이렇게 옮겨놓으면 40에서 57 그리고 크기와 높이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의 값들입니다. 값들. 인스턴스 변수의 값들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변수들의 값들인데 우리가 지금 변경하는 것은 이 값만을 바꾸고 있는 것이 변수 그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수 자체를 추가하거나 변수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변수 자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클래스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클래스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 자체는 보시다시피 UI 텍스트 필드라는 클래스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클래스 자체를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의 값들을 지금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죠. 그죠? 클래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제각기 다른 값을 가지죠. 그죠? 그것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입니다. 그럼 인터페이스 빌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다루는 공간이 아니고 클래스가 어느 클래스 출신의 인스턴스들을 우리가 그 값들을 제각기 다른 값을 가진 제각기 다른 변수 값들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두면은 코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바로 인터페이스 빌드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X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방식의 코딩, 인터페이스 빌드는 그래픽 방식의 코딩.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다 놓고 위치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맞게끔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땅땅땅땅땅 초기값이 이니셜라이즈 된다는 거죠. 라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벨도 보시면은 이번에 클래스가 UI 라벨 클래스죠. 그죠? UI, 이번에는 클래스가 다르고 마찬가지 크기나 사이즈도 우리가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와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안에 있는 내용도 지워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를 안 쓰니까 약간 불편하군요. 이렇게 크기도 조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정한 값들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반영된 값에 따라서 나중에 이 인스턴스들을 우리가 급속 냉동했다가 급속 해동하게 될 거예요. 그 급속 냉동과 급속 해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클래스 우리가 만든 코드 방식으로 만든 클래스와 동일한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XIB 파일, 니 파일이라고 그러죠. 니 파일이 역할입니다. 니 파일이 담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급속 냉동했다가 나중에 앱이 동작할 때 급속 해동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니 파일은 어떤 방식? 그래픽 방식으로 오브젝트들의 값들을 할당한다 라고 정의하면 되겠죠.